셀트리온 그룹주 상승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발표.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3.03% 상승, 헬스케어는 플러스 1.55%, 제약은 플러스 1.6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종목 모두 위에 꼬리를 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좋은 모습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나 요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이 끝난 이후에 나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전일 방송에 이어서 램시마 SC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8천억으로서 사상 최대다. 작년에 비해서 10.8% 증가세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1994억이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44.9%나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은 증가를 했고요. 수익성 좋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직전 연도 대비 미국 매출 비중 하락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함, 이렇게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또 평가를 할 것이냐, 당장 목요일날 말이죠.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컨센서스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FM 가이드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를 보시면은요, 3월 7일까지 매출액은 1조 7,931억이 추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조 8천억을 넘어선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문제잖아요. 영업이익의 추정은 2,16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1,994억 원밖에 못했잖아요. 컨센서스보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추정치보다 나쁘니까요, 우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된 실적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북미 지역에서의 트룩시마 매출 감소죠. 그런데 트룩시마가 매출의 감소를 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북미 지역에서의 트룩시마 시장 전체 캐파가 조금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격이 좀 다운이 됐잖아요. 이에 따른 효과들이 이미 우리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연속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분기 때처럼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6천억이 넘어가잖아요. 3분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액은 기존 제품들이 안정적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렉트라는 좋은 상황이고 트룩시마가 역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견조하게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시장이죠. 성장시장인데요, 일본, 중남미 등 쪽에서도 차곡차곡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역시 트룩시마죠. 매출 감소 및 글로벌 직판 확대에 따른 해외 인력 증가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죠. 이에 따른 감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별로 살펴보면요,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2년 올해는 램시마 SC가 핵심의 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4분기에는 요 기타 부분이잖아요. 바로 레키로나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핵심은 4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작년 실적은 이제 다 끝난 것이죠.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램시마 SC의 매출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램시마 SC가 작년 1분기에는 179억의 매출, 2분기에 174억, 3분기에 246억이었고요. 4분기에 30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2분기 비슷했잖아요. 그러나 3분기에 조금 증가세가 나왔고 4분기에 역시 증가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 쪽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고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 연간 전체적으로는 900억 이상의 램시마 SC 매출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역시 램시마 SC가 이러한 상승의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은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있다, 이러한 측면이죠. 어저께 3월 7일 영상을 통해서 램시마 SC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셀트리온 램시마 피하 주사제형 국내 자체 생산 가능, 이런 내용들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해서 이 원액을 독일로 보냈습니다.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다시 완제품으로 역수입이 된 것이죠. 여러 가지로 번거롭잖아요. 이에 따라서 완제품 생산 시설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램시마 프리필드 시린지 12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램시마 SC 프리필드 시린지는 이미 허가가 났죠. 2020년 2월 달에 허가가 난 것이고요. 3월 7일 날 변경 허가인데 그것은 생산 제조소를 추가하는 등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들이 상당히 번거로웠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국내로 재수입하는 비효율, 그리고 해외 제조소 공급 불안정 상황 등을 고려를 했을 때 국내에도 완제품 생산 시설을 별도로 마련한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생산을 하고 또한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생산은 완제품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독일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의 누비산에서 완제품으로 라벨을 이제 유럽식으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최종 생산을 하는 것이죠. 제약의 생산 라인은 전 공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램시마 SC의 시장 공급 확대의 속도를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약품 안전나라, 여기는 식약처의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램시마 프리필드 시린즈 120 2022년 3월 7일 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20년 2월 25일 날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조가 아니고 수입이었잖아요. 수입 제조국은 독일입니다. 셀트리온에서 생산한 램시마 SC의 원액을 독일의 누비산으로 보내서 거기서 완제품으로 라벨을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다. 물론 유럽에서 쓰이는 것은 다시 수입 안 하죠. 그냥 그대로 유럽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셀트리온 제약의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국내 쪽은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모두 커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램시마 SC가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회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램시마 SC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유럽에서 램시마 SC가 앞으로 잘 팔리게 되면 굳이 유럽에 가 있는 걸 다시 국내로 들어올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내 시장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물론 국내 시장 규모는 별로 안 되지만요, 또한 유럽 시장은 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것은 계속적으로 그대로 놔두겠다, 유럽의 물량을 우리나라로 끌어당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제, 즉 자가 주사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종류잖아요. 펜주는 뭐냐면 볼펜처럼 생겼잖아요. 요 위에 요걸 누르면은 요 밑에서 바늘이 나와서 직접 맞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필드 시린지는 뚜껑을 열게 되면 요게 바늘이거든요. 요 안에 요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요 안에 원액 약물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SC 피하 주사제가 되는데요. 램시마 SC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의 인플릭시맙 SC 제형입니다. 인플릭시맙 쪽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것이죠. 바이오 베테의 개념으로서 20년간 독점이 되는 것이고 130여 개국의 특허가 나왔고 2038년까지 특허권이 보호가 됩니다. 램시마 쪽에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SC형으로 만들지 않아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독점 체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유로 시장에서는 램시마가 54%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정맥 주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54%를 램시마 SC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쪽 편에 있는 나머지 경쟁 회사들이죠. 레미케이드라든가
다른 쪽이 나머지 46%가 되잖아요. 이것도 함께 다 SC로 가져오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간다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영국에서 램시마 SC로 전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여기서 77%가 좋다, 선호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사용이 편리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것이잖아요. 유럽뿐만이 아니죠. 캐나다 쪽에서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포함이 되는 임플릭시맙 시장이 캐나다에서는 약 1조 4천억 정도 규모잖아요. 물론 데이터가 2020년 겁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늘었겠죠. 그런데 바이오시밀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80%는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램시마는 캐나다에서 2000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약 1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램시마가 잘 진행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램시마 SC가 들어가잖아요. 캐나다에도 승인이 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판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램시마 SC가요. 중동 최대의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하이크마를 통해서 유통회사가 되는 것이죠. 이 시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램시마 SC에 대한 정권가의 전망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2월 17일 날 KTB 정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셀트리온이 램시마 SC를 작년에는 전혀 생산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2000년에 생산해 놓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전혀 생산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언제 생산할 것이냐? 바로 2022년에 1000억 정도의 램시마 SC 생산이 재개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받아서 이것을 잘 팔면은요, 이것이 소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내에 생산이 될 것이다, 1000억 정도는 생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지금까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좋은 재료가 나와도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오히려 좋은 재료 나오면 주가가 더 빠져버리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된 좋은 정보 재료들은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죠. 스케줄이 다 나왔잖아요. 3월 10일 당장 정권선물위원회 상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정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안 하고 계속 연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3월 16일 날 금융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시장에서 재료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감리 결과가 다행스럽게 우리의 예상대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시장에서는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 조치 기준을 보시면은 중과실, 과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과실과 과실이 되는데요. 중과실과 과실로 가게 되면은 검찰 고발 통보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거래 정지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서서히 감리 문제가 악재로서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정상적으로 이제는 시장 재료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이런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감리 결과에 대해서도 시장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엿보이고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85억 매수 우위였고요. 자사주는 8,102주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이 135억 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메릴린치가 들어오면서 45,000주대의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JP모간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큰 의미가 없는 단기적인 매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124,000주의 매수 우위, 외국인들도 5만 주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공매도 역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 나와준다면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일 가능성 쪽에 비중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장중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심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38억 매도를 했고요. 자사주는 13,433주, 연기금이 11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공매도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죠. JP모간 쪽에서 4만 주 매수를 하면서 4만 1,000주 매도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래가 아니고요. 전형적인 공매도를 이용한 단기적인 차익 거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요일날 실적 컨센서스보다 조금 안 좋았다 나빴다 이래서 일시적인 충격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4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공매도가 감소하죠. 다시 6,000주대로 외국인들이 4,500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JP모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바쁜 모습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제약 역시 거래량 증가가 조금 더 수반이 돼야 되겠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요. 10일 목요일 감리 안건이 정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정이 되었을 때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냐 또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10일날 상정이 되고 11일날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3월 16일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1일날 임시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23일날 정권선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3월 30일날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실적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젠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올해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요.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